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두 번째 단원 면접관의 현장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 관련 질문 사항이 있고, 두 번째 상담 관련 질문 사항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면접 강의는 정답은 없습니다. 타당도 있게 잘 버무려서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아름답게 내 맘대로 잘 비벼서 아름답게 말장난 잘하고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면접에 강의를 들으시면 큰 부담이 없습니다. 면접 너무 떨려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스포츠, 운동도요. 운동도 가장 기본은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힘 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콩을 젓가락으로 잡을 때도요, 너무 힘을 주면 절대로 콩 못 잡아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마찬가지요. 면접도 너무 긴장하고 너무 완벽히 하려고 하고 이러면 여러분 지쳐버려요. 힘을 빼는 마음으로 가볍게. 그래서 여러분 인지 속에, 그래 면접은 말장난이야. 그냥 말장난하면 재미없으니까 교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이런 양념을 잘 버무려서 말장난 잘하고면 반드시 합격이야. 오, 그래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즐기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질문 1. 왜 청소년 상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나요? 자격 시험이니까. 시험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수험생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하기 싶은 마음으로 청소년 상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험에 응시하게 됐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잘 하기 위해서 응시하게 됐습니다. 또 평소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서 응시하게 됐습니다. 청소년을 대하고 청소년 생활하는 기회가 많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또 학교나 민간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싶어서 응시하게 됐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해서 응시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추출하면 다 타당도 있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5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안 좋은 대답들이에요. 그냥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심심해서 했어요. 뭐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되겠죠. 물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내용만 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 2. 청소년 상담사가 되려고 한 계기가 있다면, 계기는 개인적인 스토리니까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죠. 스토리가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이런 스토리를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리허설 연습하는 거예요.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 청소년 문제에 제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꿈과 희망을 주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추저리 얘기하면 됩니다. 상담으로 그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여 바람직한 가치관과 생각을 지닌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시다. 뭐 다 같은 맥락이죠. 변화하는 청소년들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경험하고 싶어서 내 자신을 자기 개발하고, 또 내 자신을 자기 개발한 이런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다 정답입니다. 키포인트는 주저리 타당도 있게 아름답게 말장난하자. 질문 3. 청소년 상담사가 되려고 하는가? 왜? 청소년에 대한 같은 맥락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공과 유사성이 있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안 좋은 대답은 뭘까요? 청소년 상담사가 취직이 잘 된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돈 벌려고 청소년 상담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대답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1점, 2점 맞는 거예요. 그것도 막 딱 인상 쓰면서 딱 눈꼬리 딱 올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첫 강에서 얼굴이 중요하다. 얼굴은 뭐예요? 어리통하는 꿀이다. 얼굴에서 상담사의 향기가 나야 된다. 얼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얼굴은요, 그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얼굴이 인상에 맞아 인상 쓰면서 인상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0.1초의 이미지가 싹 변해요. 딱 이렇게 눈 그러면 딱 벌써 인상이 좀 어떻게 해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청소년 상담사를 왜 하고 싶어요? 돈 벌려고 했어요. 왜? 몰라서 물어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김덕희예요. 이거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거하고 이미지가 벌써 탁 틀리지 않습니까? 3번 근무하는 일과 청소년 상담의 근무하는 관련성이 있어서 청소년 상담사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상담이라면 자격에 접하게 된 계기는 청소년 상담이라는 자격에 접하게 된 계기 어떠한 이유로 청소년 상담사가 저는 되려고 계기가 생겼습니다. 뭐 이런 계기들은 뭐 누구나 다 있겠죠. 상담사가 되려면 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된 제 꿈이 있어서 학과를 갔지만 학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의 뭐 중독 문제라든지 청소년의 뭐 이성관계 문제라든지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방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도 청소년 상담사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꼬리를 풀어가면 되겠죠. 자녀의 양육에 느낀 경험, 자녀 양육의 전문적인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어서 이런 면을 정말 심각한 문제도 있구나. 이 심각한 문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청소년 상담사로 제가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인지와 해결 욕구 뭐 다 거기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로 말꼬리 잡아서 말장난하자. 여러분 말꼬리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면접은 배우가 된다고 생각해요. 배우가 될 때 배우의 각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본이 있어야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기할 때 뭐 슬프게 연기하시오. 인생이 너무 슬퍼요. 기쁘게 연기하시오. 아주 아름다워 미치도록 즐거워요. 뭐 이런 각본. 이 각본이 지금 면접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각본대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4 갑니다.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서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으면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자신이 평소 근무하고 싶은 기관이나 근무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자격증으로 도전할 만한 직장, 각 시, 군구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자격증을 받으면 여기는 취업하기는 바로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 나는 봉사활동으로 말꼬리를 잡아가야겠다. 자격증 받으면 이런 키워드를 말꼬리를 잡는 게 이 면접 강의입니다. 좋아. 나 그러면 자격증 물어보면 봉사활동 갖고 말꼬리 잡을 거야. 그래서 이런 어디서 봉사활동해요? 아무 데서나 봉사활동하면 메리트가 없겠죠. 그래서 청소년 자격증과 관련된 상담사와 관련된 각 시군구에 이것도 빼도 되죠. 대답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센터, 위센터, 뭐 청소년 위기치료센터죠. 이런 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청소년 쉼터, 생명춘화 상담원, 1388 상담원,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원, 성가정폭력 상담소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장 감각을 익히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또 이거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완벽주의들 있거든요. 춤추면서 청소년 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냥 이런 거죠. 아동보호센터나 위센터 이런 1388 상담원, 사이버 청소년 상담원 이런 곳에서 이런 등등 기타 기관에서 봉사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견면을 넓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또
나 까먹었어. 다시 갈게. 각시군. 건강. 까먹었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인지 돌아버려요. 이런 분들은 진짜 그래요. 성격 고쳐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등과 같은. 나는 세 가지만 봅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뭐 또 아동보호센터나 위센터 등등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이나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업무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제 견문을 넓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곳에 이력서를 넣어서 적극적으로 제 꿈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요. 이런 각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도 되고 또 이런 기관에 적극적인 구직화 활동을 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적극적으로 구직화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면접이에요. 면접.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이 계획하고자 추구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고 청소년 뭐 성장을 위한 집단 상담을 집단 상담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중독 학생을 위한 부모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요. 그래서 대답하는 방법은 타당도 있게만 하면 되자. 정답은 없다. 물론 정답은 타당도가 없는 게 이건 아웃이니까 타당도 있으면 다 정답입니다. 정답이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건 뭐예요? 타당도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답변이 없다. 여러분들 편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청소년 상담사로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면접 강의입니다. 준비도 안 했는데 성장한 자신의 모습은 취업을 해야 성장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한 모습을 글쎄요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되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안내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답은 이것도 있지만 여기도 정답이에요. 여기도. 자신의 모습을 성장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집단 상담을 아주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집단 상담의 운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중독 학생을 위한 부모 교육을 제가 잘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청소년 자아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왕따 따돌림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의 집단 상담을 제가 운영을 잘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인터넷 과다 사용 학생의 치유를 위한 집단 상담을 위한 전문가 과정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답이 되겠죠.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 증진과 청소년 성장 발달을 위한 노력하며 성과를 이루는 상담자고는 청소년 기관장이 상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이런 거 갖고 이제 말장 나오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상담 능력을 증식시키는 상담자 교육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인 사항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말장난 대답을 하라 이거죠. 가정과 사회의 소외에 대해 차별받는 청소년을 구제하고 선도하는 단체장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지위와 권리를 보양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을 규제하는 선도하는 단체장, 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 교육 책임자, 또 기관장이나 상담 지도자 이런 용어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 되겠죠. 청소년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 센터장, 다문화 가정의 자녀 외국인 부모의 상담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선임 상담사 뭐 이런 상담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질문 6.
상담이 자신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첫째, 상담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저는 중학교 4학년 때 10살 때 충남 논산 시골 아주 산골짜기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부모를 떨어져서.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 지원도 그렇게 많이 지원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촌 형네 집에 또 얹혀 살다가 또 할머니가 또 밥 해주면서 또 학교 다니다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이죠. 그러면서 내면이 취하기 때문에 그 10살짜리가 또 일요일마다 절 다니고 스님과 대화를 하고 막 이런 내면의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요. 대학도 부모님이 너 경제학과 상과대학 가야 취업 잘 돼. 갔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부전공으로 또 심리학을 전공했고 심리학이 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또 같이 이렇게 또 선한 영향을 또 끼치는 또 역할이 됐고 그렇습니다. 저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또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제 내면 세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상담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대인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미움 비판의 시각에서 수용하는 태도가 생겼다. 공감 능력이 생겼다.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역량이 생겼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의 수용, 이거 막 좋잖아요. 수용, 반영, 무조건 존중 이런 거 대답할 때 좋아요. 상담사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면접관에 수용, 반영, 공감, 무조건적 수용, 존중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상담 기능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됐다. 또 상대방을 이해하게 됐다. 청소년을 사랑하게 됐다.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게 됐다. 청소년의 저항과 공감을 수용한다. 청소년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들 또 가족이나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상담과 관련된 심리와 관련된 인생을 의미 있게 부여한다.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부여한다. 실존주의죠.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생겼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 표현하는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참 재밌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에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됐다.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한다. 욕구 이런 거 글씨 하나하나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갖고 말장난 아름답게 아주 겸손한 태도로 답변을 하면 되겠다. 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의 욕구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의 욕구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의 욕구와 의도를 이해하고 나를 변화시킨다. 적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즐기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 꼭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믿음 천국 불신지옥. 불신지옥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예요. 불신지옥.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80%가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80%. 이 뭐냐 불신지옥, 불안지옥. 안 되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가난하면 어떡하나, 취업 못하면 어떡하나. 맨 이런 부정적 사고방식, 염세주의적 사고방식. 이걸 인지삼재라고 하잖아요. 인지삼재. 배웠죠? 인지삼재. 인지치료에서. 대가리의 3가지 문제점. 이게 인지삼재예요. 자동적 사고죠.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대가리의 3가지 문제점. 부정적 사고. 나 떨어질 것 같아. 나만 떨어질 것 같아. 비관적 사고.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죽어버릴 거야. 염세주의적 사고. 면접 붙으면 뭐해? 취업도 안 될 텐데. 이런 사람은 불신지옥이에요. 불안지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청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상담 이론 중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상담 이론은 이건 뭐 정해진 답이 없죠. 그래서 나는 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기본으로 삼는다. 개입 방식으로는 인지행동 치료나 현실 치료를 병한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좋은 건 뭐냐면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정서적 치료로 A, B, C, D, 뭐 EF로 상담 이론을 저는 풀어 쓰는 게 아주 좋다라고 하고요. 인지치료 나왔네요. 대가리 치료,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뭐예요? 이게 인지삼재예요.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서 인지 왜곡을
해줘야겠다. 실질적으로 인지 왜곡이 여러분들 2019년도 기출 문제예요. 인지 왜곡에 대해서 사례 연구지를 설명하시오. 인지 왜곡이 뭐야? 풀어주는 건 뭘로 갈까요? 그러면 뭐야? 자동적 사고, 인지 3제를 또 포함시키고 대답할 때 또 A, B, C, D, E, F를 포함시키고 이러면 벌써 이 답변에 대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인지 3제 자동적 사고로 풀었을 거야. 아, 나는 A, B, C, D로 풀었을 거야. 왜? 인지니까. 그래서 인지 왜곡이 여러분들 제가 합격 선물에도 올려드렸지만 이게 2019년도 실질적인 사례 연구지 기출문제입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 학생, 현실 치료 이것도 순서가 있는 게 참 좋죠. 그래서 WDEP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 또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에볼루션 평가를 하고 또 플랜 계획을 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평가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또 현실에 대한 또 책임성 있는 계획을 짠다. 이런 거죠. 또 유머 역설법. 유머도 필요하죠. 현실 치료에서 역설기법, 직면 이런 걸 통해서 상담을 이끌어낸다. 나는 행동치료가 좋다. 그래서 행동조정이나 행동계약서 또는 강화 또는 처벌, 행동조정 이런 걸 통해서 상담 이론을 풀어간다. 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불안이다. 불신지옥, 불신이다. 그래서 불안과 불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주의의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체계적 둔감법으로 상담 이론을 풀어가는 방법이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대학의 전공이 뭐뭐 학과인데 상담을 진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공 과목이 사람을 위한 학문이므로 공통적으로 상담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아주 좋다. 상담학과나 사회복지학과나 심리학과나 또는 청소년학과나 이런.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비전공하죠. 만약 경제학을 전공했다. 경제학과가 어떻게 청소년 상담사를 공부하게 됐죠? 그러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제 내면 세계가 또 이런 상담 심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 심리 중에서도 청소년 상담이 가장 제가 꿈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증을 갖춰서 시험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자격증을 1차 합격했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전공은 물론 학점 운행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시험 자격이 조건이 돼야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전문성을 더 살리겠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많이 알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면접관이 좋아하는 거예요. 오, 아주 좋아. 그리고 면접 합격하고 바쁘면 대학원 안 가도 돼요. 그때 내가 대학원 간다고 했으니까 꼭 가야지. 바쁘면 뭐 할 수 있죠. 일단 합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 이게 사례입니다. 회사가 예를 들면 삼양라면 회사라고 합시다. 그냥 실제 사례예요. 삼양라면에서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회사 매출이 3분기 매출이 떨어지는데 이 3분기 매출이 떨어지는 거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이렇게 심도 압박 면접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사람들 다 막 추상적으로 대답할 때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사 담당자가 얘기한 거예요. 현실 사례를.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이 별로였대요.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삼양라면 1급 매출은 예를 들면 100억이고 2분기 매출도 100억이고 3분기 매출이 50억이고 4분기가 100억인데 3분기 50억 매출이 떨어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추석 연말 추석이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한다면 추석 선물 세트를 라면 세트로 만들어서 3분기 매출을 200억으로 증기시키는 그런 제 목표 달성의 꿈이 있습니다. 꼭 회사에 입사해서 그 꿈을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이 면접관이 뿅 걷대는 거예요. 와, 우리 회사 매출을 어떻게 잘 알지? 어디 가면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어. 홈페이지.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딱 전략적으로 한 거죠. 홈페이지 가서 그거 외운 거예요. 합격했어요. 1년 뒤에 실질적으로 추석 때 추석 선물 라면 세트로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어요. 왜? 바쁘거든요. 회사 적응하기. 그냥 통과하면 끝이에요. 지금도 라면 세트 명절 때 없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그러면 거짓말쟁이 아닌가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성격 고쳐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우리 쉽게 말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융통성, 조화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면접이에요. 분별력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조화력도 없고 꽉 막힌 벽창호, 고집불통 이런 사람은 상담사의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저 원래 솔직하지 않나요? 저 거짓말 못해요. 저 솔직하거든요. 뒤끝 없어요. 청소년 상담사 취업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저기 얘기하는 사람 다 폐뻥이에요. 솔직히 취업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빵점이에요. 빵점. 면접관이 와, 저 사람 진짜 솔직한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상담 상황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뭐 표현하면 되겠죠. 질문 구갑니다. 상담사가 되면 하고 싶은 집단 프로그램은 뭐 같은 맥락이죠. 나는 치유 집단 상담에 대해서 하고 싶다. 나는 자조 집단을 만들어서 하고 싶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중독자를 위한 치유 상담, 뭐 게임 중독에 대한 치유를 하고 싶다. 또 동기부여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이혼 가정의 취약 아동 모임, 또 암 환자 가족 모임, 한부모 집단, 뭐 다문화 뭐 상담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집단, 뭐 교육 집단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교육 집단을 만들어서 청소년 상담사의 동기부여, 청소년 학생들의 동기부여, 맞아, 인생의 목표. 으쌰으쌰 응집력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10. 청소년 쉼터에 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냐. 청소년 쉼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쉼터에 왔겠죠. 그래서 내면을 끄집어내서 자기 이해, 자기 이해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자기 이해 중에 하나가 홀로서기 능력배양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또 심리검사를 통해서 또는 성격 검사를 통해서 심리검사, 성격 또 흥미검사, 홀랜드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진로 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인내력 증강 프로그램, 학습 능력, 직업훈련, 자율성, 독립성 함양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맥락은 여러분 감 잡았죠. 우리 청소년 청주민목 카페에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고. 면접에 교수님 이제 감 잡았어요.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 잡았습니다. 그런 댓글을 볼 때 저는 기분이 참 좋아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제 감 잡았습니다. 이런 글들이 전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셔야 돼요. 면접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글자 너무 외우기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알겠습니다. 플로우, 흐름. 감 잡았어요. 저런 식으로 진행되군요. 이제 답변은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준비해서 잘 버무리면 되겠네요. 아름답게 말장을 하면 합격이겠네요. 이런 감을 잡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가을인데 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을 잡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감이 아닌 거 아시죠? 감을 잡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상담 관련 질문 사항들 전문적으로 뭐 사례에 대해서 나오는
이렇게 사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은 실제 면접에서 나왔던 사례 질문입니다. 이런 내용들 전문적으로 또 다음 시간에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희였습니다.